왕초보도 바로 써먹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팁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파워포인트의 모든 기능을 물론 다 알면 좋겠죠. 근데 그 기능을 익히다가 우리가 지쳐요. 우리는 우리 실생활에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PC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있다면 지금 실행하고 저하고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파워포인트를 하나 열어서 파일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존재할 거예요. 요걸 띵 누르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떠요. 이 화면 자체를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이 도화지, 이것을 우리가 슬라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슬라이드의 이 모양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 슬라이드의 모양, 바로 여기 여러분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이라고 써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 애를 눌러보면 이 슬라이드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레포트에 발표를 할 게 아니라면 제목 슬라이드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저는 우리 집 대문 앞에 강아지 조심, 빙판길 조심, 금연입니다. 이런 내용 하나 딱 써서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빈 화면, 그냥 나는 하얀 백지가 좋아. 빈 화면, 이걸 고르면 돼요. 어때요? 아, 빈 화면 된다. 그럼요, 되죠. 자, 빈 화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고 이게 바로 뭐냐면 A4 용지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요 한 장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 요새 뭐 층간소음 또 심하죠. 또 여러분이 어떤 매장을 갖고 계시다면 매장 안에 금연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뭐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이런 거. 쉿! 조용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글자를 멋있게 써서 딱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홈 탭에 그리기 그룹에 보면은 도형이 존재합니다. 파워포인트는요, 사실 도형만 잘하시면 정말 여러분 실생활이 윤택해져요. 예. 자, 도형 보이세요? 예, 도형에 요거 톡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어마무시한 애들이 있어요. 뭐 선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기본 도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도형 보이세요? 예, 기본 도형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거는 요거 두 개입니다. 텍스트 상자, 하나는 세로 글씨 쓰는 거, 세로 텍스트, 이렇게 두 개예요. 이 중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띵 눌렀죠. 그럼 여기 여러분 요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띡 해요. 띡 하고 금연 두 글자만 써보죠. 금연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띵 이렇게. 자, 이 테두리 보이죠?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딱 째려보면은 글꼴 그룹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 글씨 크기 얼마로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가 보이죠? 이 가는 글자를 크게 하는 겁니다. 눌러보세요. 딴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 어때요? 오, 커지는 거 봐. 네,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띄어쓰기 한 칸 하고 싶어요. 그럼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땅 누르면 되죠. 뭐 금, 연. 됐어요? 붙이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다시 백스페이스.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까? 네. 자, 요렇게. 글씨가 조금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테두리를 클릭하고 파워포인트가 한글보다 좋은 게 바로 요런 점이에요. 자, 여러분, 도형 서식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존재합니까? 네. 요거 눌러보세요. 테두리를 클릭하면 나와요? 딴 데 누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글자 여기다 클릭을 탁 하면 요 테두리 보이죠? 여기 요렇게 클릭. 그리고 도형 서식을 누르면은 바로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워드 아트요? 예. 얘는 글자에 아트, 예술을 더했다. 뭔 얘기예요? 글자에 효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얘 그냥 글자보다 낫네요.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세히 단추 누르세요. 요겁니다. 띵. 골라보세요. 예. 멋있네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이쁜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 이거 글씨 색깔, 이거 그러면 빨강으로는 못 바꿉니까? 색깔 있어요. 여러분 여기 테두리 클릭하면 요 세 개 보이세요? 예, 바로 첫 번째 가 보이세요? 요거 아래로 단추 이렇게 누르면 이게 채우기 색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골라보세요. 빨강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쁜 빨강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죠. 네, 이렇게. 그럼 그 아래는 뭐죠? 바로 이 테두리. 예, 글자 테두리 색상이에요. 하나 골라볼래요? 노랑? 어때요? 노란빛이 도네. 그죠? 요거예요. 선 색깔. 초록. 없애려면요? 윤곽선 없음. 이러면 돼요. 깔끔하다. 이겁니다. 그럼 내친김에 그 아래는 뭔가요? 텍스트에 효과를 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전의 마음이 아니죠. 그냥 가볍게 이거저거 눌러보는 거죠. 자, 그림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림자. 어떻습니까? 글씨에 음영이 살짝 생기는 거 보셨어요? 예. 그림자 방향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저는 안쪽에 그림자. 와, 이펙트 있어요. 이렇게 골랐습니다. 어때요? 눈에 딱 들어온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효과를 주는 겁니다. 네온은요? 네온은 빛이 나는 거, 이렇게 주변에. 이건 잘못하면 여러분 되게 조악해요. 예, 프린트로 뽑으면 잉크만 낭비가 된다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안 넣고 싶네요. 그럼 네온 없음. 입체 효과는요? 글씨를 보다 도드라지게 보이는 효과죠. 이렇게. 별로 못 느끼겠는데 못 느끼겠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빼놓으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단 입체 효과는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시각적 강조 효과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둥글게 요거 한번 넣을게요. 됐나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여러분 머리 아플 것 같고요. 변환 보이세요? 예. 이 변환 같은 경우도 나 금연이란 글자를 약간 구불거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휘기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르면 돼요. 글자 바뀌는 거 보여요? 예. 이렇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금연이에요. 이렇게. 예. 근데 반듯한 글자보다 나 이게 나아. 그럼 이거 고르시면 돼요. 금연. 이렇게도 골라도 돼요. 어떻습니까?
아, 예.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바로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변환해서 첫 번째 거. 이게 사각형이에요, 이름이. 됐나요? 자, 근데 이제 그면 요 글자를 넣었어요. 이대로 인쇄를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경각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면 여기 요쯤에다가요, 금연 표시 왜 많이 있잖아요. 제가 다이소에 가서 그런 간판 산 적도 있는데, 뭐 이런 분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나?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를 믿으세요. 여러분, 삽입 눌러보세요. 이 삽입이라는 메뉴는 뭔가를 바로 추가를 해 온다는 겁니다. 삽입을 누르시면, 자, 리본, 삽입. 도형 옆에 아이콘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콘?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아이콘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검색어, 여기가 바로 검색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두 글자만 써보세요. 뭐라고요? 금연. 어때요? 우와, 똑똑해. 맞아요. 이런 거 우리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아이콘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골라보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좋은가요? 그럼 이거 고르세요. 띵! 클릭하고 삽입! 어떻습니까? 에이, 그림 너무 작잖아요. 안 작아요. 디자인 아이디어? 이런 거 여러분 머리 아프죠? 닫기. 자! 여러분 이 아이콘이 들어오죠. 이것도 그림이에요. 이 애를 이 테두리 조절점 보이죠? 조절점을 붙잡고 이렇게 늘려보세요. 어때요? 예, 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금연은 요 테두리를 붙잡고 살짝 끌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더 그림을 키울 건지 이렇게 늘려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테두리 금연 글자 살짝 옆으로 됐어요? 어때요? 이러면 와 정말 금연에 대한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근데 이 색상을 똑같이 빨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클릭하고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동되는군요. 그럼요.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리기 그룹에 보면은 페인트 통 보이세요? 이게 바로 도형 채우기인데요. 이걸 눌러서 보시면은 색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네네네네 바뀌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바로 이거예요. 저는 빨강으로 할게요. 얘도 빨강 정신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요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필요하다면 요 가운데 요 시계 화살표 그림 있죠? 이거 멋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를 꾹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저는 이렇게 배치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래 금연 빨빨 얘도 빨강이면 보는 사람이 무섭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테두리 클릭하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꿀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글자 색을 바꾸는 거죠. 요거는 이 안을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색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채우기 없다 이거 누르면 됩니다. 하얀색 아니에요. 자, 테두리 클릭하고 글자색 보이십니까? 여기서 검정으로 바꿔봐요. 어떻습니까?
아, 깔끔하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인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쇄하셔야 되죠. 참고로 요 느낌 여러분 이렇게 올려놔도 이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예,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인쇄를 할 건데요. 저는 붙이려고 인쇄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헷갈리시죠. 인쇄를 할 때는 우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면은 그 디자인 보이세요? 디자인 리본 누르면은 저기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보이세요? 네, 슬라이드 크기 요거 눌러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방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방향이 가로 되어 있죠. 즉 뭐냐면 A4 용지 가로 방향으로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취소. 이대로 인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A4 용지 제가 그 일반적으로 인쇄하는 모양 있잖아요. 세로 방향이요. 자, 여러분이 보통 뭐 프린트물 인쇄할 때 보통 나오는 게 이렇게 세로 방향이에요. 한번 눌러보세요. 세로, 가로, 가로로. 됐죠? 세로는 여러분이 어떤 글 쓸 때, 물론 금연도 세로로 여러분 프린트 뽑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네, 우리는 가로 보통 많이 하죠. 확인, 이렇게. 그럼 인쇄는요? 예, 파일에서 인쇄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A4 용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아까 빨간색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요? 여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먼저 프린트부터 따지셔야 돼요. 예. 만약에 프린터가 흑백이면 아무리 칼라를 해도 흑백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는 칼라야.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는 냅두시고 설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설정에 회색조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인쇄가 돼요. 제가 회색조로 해놨어요. 예.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저는 복합계를 사용하는데 팩스하고 이제 인쇄가 다 되는 거 흑백 레이저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라로 바꾸면 돼요. 칼라로 바꾼다고요? 예, 칼라로 바꾸고 여러분이 인쇄를 하면 칼라로 나와요. 그렇구나. 예, 요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누르면 돼요? 프린터기가 여러분 설정이 돼 있어야 되죠. 프린터 설정 여부 확인하고 오프라인이란 말은 프린터기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프린터기를 한번 통 눌러서 요거를 자 프린터기를 한번 누르면은 얘가 뭐가 되느냐면 온라인 상태로 바뀌게 돼요. 지금은 일단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얘가 깨어났어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준비 상태로 바뀝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인쇄 누르면 A4 용지 한 장으로 탁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대로 인쇄를 하면 뭐가 맹숭맹숭해서요. 여기 좀 윤곽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 계십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갈 때는 요거 뒤로 단추 요거 한번 누르면 돌아와요. 그리고 홈 탭에 가시면은 자, 여기 여러분 도형 보이세요? 도형. 네. 도형에서 직사각형 보이죠? 사각형 그룹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요 애를 눌러서 자, 여기
이 슬라이드 크기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찍찍찍 이렇게 그리세요. 괜찮아요. 예. 여기가 뭐 똑같아.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세요. 그리고 자, 도형 그리셨죠? 그리고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방향키가 존재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막 눌러보세요. 위로 올렸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때요? 아, 도형이 이동되는구나. 예.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은 보다 섬세하게 도형을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동을 할 때, 그냥 방향키를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미세하게 이동을 시키고 싶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 아래 이렇게 이동을 하면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팁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얘를 이 도형이 지금 어때요? 밑에 금연하고 그림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이 도형과 그 밑에 글자 사이에 정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여기 클릭하면 요 정렬 그룹에 보면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메뉴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뒤로 보내기 아래로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서 너 맨 뒤로 네가 좀 가. 그럼 얘가 맨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 바로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 어때요? 아, 멋있다. 그런데 이거 색깔 파란색 이거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지요. 뭡니까? 지금 사각형 도형의 이 채우기 색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 채우기 보이나요, 여러분? 네, 요거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채우기 없다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아, 깔끔하네. 그럼 이 선 색깔은요? 윤곽선이죠. 윤곽선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참고로 여러분 완전 깜장을 넣으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지만 약간 이 검정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완전 검정보다는 약간 검정이 약간 가미된 암회색 색깔 요런 것들 이게 이제 검정 물감에다 물을 약간 섞은 농도예요. 얘는 물을 조금 더 섞은 거고 점점 내려가면 오리지널 검정.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색깔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조금 밝은 검정, 암회색을 골랐습니다. 바깥에 클릭. 요렇게. 그럼 어때요? 자, 파일에서 인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인쇄를 누르면 어때요? 아, 예,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요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요렇게 나와요. 아하.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 더 또렷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5장 뽑을 거면요. 여기다 5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뒤로. 자, 그럼 한 장의 슬라이드 금연을 만들어 봤고요. 자, 새 슬라이드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여기 새 슬라이드 요거 누르면 됩니다. 아, 오, 2번 슬라이드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2번에 저는요 이렇게 밑줄을 하나 긋고 여기다 당부 말씀 이런 거 쓰고 싶은데 그거는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용지를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뽑아야 되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놓고 네 바로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서 세로 이렇게 만들고
확인. 이렇게. 그러면 맞춤 확인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러면 어때요? 아, 네네네네. 세로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예. 자, 저는 다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가로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맞춤 확인. 이렇게.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그 당부의 말씀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요. 도형에서 여러분 뭔가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선을 이용하세요. 선이요. 예. 선. 자, 보여드리죠. 이거 클릭하고 한번 거보실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플러스 모양 나오죠? 이때 찍! 이렇게. 근데 자, 이렇게 선을 걷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선이 반듯하게 거지지 않아요. 이런 분은 선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으면은 바르게 거져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윤곽선에 보시면은 두께가 있는데 두께의 굵기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잡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꿔주시면 돼요.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여기 여러분 도형에서 그 다음 뭡니까? 텍스트 상자. 반드시 이 위에 쓸 글이라고 요 위에 클릭하지 마시고 넓은 공간에서 일단은 당부의 말씀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요. 이 테두리를 붙잡고 여러분 글자 크기 키우세요. 고고고고고 이렇게 키우면 돼요. 됐죠? 그 다음 글씨 좀 더 굵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굵게 눌러주고 글씨체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체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견고딕 좀 더 당부의 말씀이니까 글씨를 좀 더 굵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좀 더 크게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쓰면 된다는 거죠. 당부의 말씀. 좀 그런데요, 여러분. 공지사항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어때요? 깔끔하네. 그리고 내용은 이곳에 쓰면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내용이 만약에 3가지인데 강조를 해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도형에 텍스트 상자 여러분 보이죠? 글씨 쓸 때는 텍스트 상자가 최고로구나. 그렇습니다. 클릭하고 여기다 요렇게 여러분 클릭 톡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요. 위생의 철저, 위생 철저 이렇게 꼭 씁시다. 위생 철저. 그 다음에 손 씻기 필수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 엔터 꽝 분리수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재활용품을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배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엔터 또 꽝 이렇게 하고 3번째 내용도 있다 그러면 뭐 친절한 미소 해서 서비스
우리의 서비스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3개의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아이고 여기 너무 촘촘해서 답답함이 확 밀려오네요. 이런 분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다 썼다면 테두리를 클릭하고 여기 위에 여러분 보시면은 단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참고로 단락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엔터를 치기 전까지를 한 단락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모두 3개의 단락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요 단락과 단락 사이의 간격은 여기 여러분 줄간격 요걸 눌러서 1.5, 2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해보세요. 나 2.0이 좋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테두리를 클릭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 키우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예, 저기 10m 앞에서도 내용이 보이게끔 글씨 크기 키웁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가능해요? 예,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번호 매기고 싶은데 그거 안 되나요? 번호 매기는 거는 여러분 단락에 보시면 1, 2, 3이라고 써 있는 게 번호예요. 이거 누르면 됩니다. 아이고 되네? 그 다음에 번호는 아니지만 앞에 기호를 하나씩 넣고 싶어요? 글머리 기호 요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참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로 1, 2, 3 노마자 1, 2, 3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냥 1, 2, 3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이렇게 이 선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없다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맹숭맹숭해 보이지만 얘 존재만 갖고도 어때요? 정말 공지사항이로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새 슬라이드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새 슬라이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런 뭐 벽에다 붙이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인스타 또는 당근마켓 뭐 중고장터 뭐 이런 데다가 제가 어떤 물건을 뭐 이렇게 팔려고 내놓는다든가 또는 여러분 어떤 매장 여러분이 어떤 나 조그맣게 과일 가게 합니다. 나는 조그맣게 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매장 카페를 하고 있어요.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좀 보기 좋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한 번 더 눈길을 주겠죠. 근데 꾸미는 걸 내가 못하겠다 이런 분 계십니다. 무슨 그래픽 툴을 이야기하던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뭐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자, 일단은 삽입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왜요? 사진을 가져와야 되니까. 사진은 여기 여러분 삽입에 이미지 그룹에 보면은 그림 보이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현재 우리 PC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것이므로 이 디바이스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 PC에 들어있는 사진을 가져오겠다 이 뜻이에요.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저는 사진이 그래도 좀 많아요. 예. 자, 이 사진에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사진. 만약에 내가 카페를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 요 커피잔에 원두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골랐어요. 예. 그리고 삽입 눌렀어요.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 오른쪽에 보면 디자인 아이디어가 제가 뭘 누른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떠요. 이거는 아무 버전에서나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 디자인 아이디어는 그 파워포인트 2016 이상 오피스 365 제품, 이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기능이에요. 얘를 이용하면 1초 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디자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예, 좋네요.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만들 수 있고요. 예, 훨씬 더 정밀도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모양이 좀 이쁜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 원두를 이제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 제가 좀 화면을 약간 작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걸 팔려고 한다. 요거보다는 사각형이 나으려나? 예, 자, 좀 더 클로즈업 된 걸로 가져올게요. 요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아예. 예, 이렇게. 자, 가져왔어요. 굉장히 확대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 안에 이 원두에 대한 설명도 같이 여기다 이제 써 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말 간단해요. 요거 일단 닫겠습니다. 원하는 모양 나왔으니까 닫고, 자,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 이 조절점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되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요. 저는 요 정도 크기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곧바로 내용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도형이에요. 도형 정말 사용 많이 되나 보다. 그렇습니다. 삽입해서 도형에 보시면은 참고로 홈 탭에서 도형 똑같은 메뉴예요. 삽입해서 도형도 똑같은 겁니다. 편한 대로 고르시면 돼요. 자, 도형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직사각형 있죠? 얘 한번 골라보실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진 위에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고르셨던 간에 괜찮아요. 자, 배치합니다. 찍, 드래그 이렇게 배치해요. 나 이 정도 배치해요. 됐어요? 네,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윤곽선은 없다고 할까요? 윤곽선 없다. 이렇게 골라보세요. 됩니까? 오, 잘 돼요. 좋아요.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도형 있으시죠?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보면 타원 보이세요? 타원? 네, 타원을 또 골라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거 골라도 돼요. 되게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타원에서 여기에다 여러분 타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제가 그려요? 네, 이렇게 그려보세요. 괜찮아요? 하나? 그리셨어요? 네. 자, 이렇게 그리세요. 그린 다음에 자, 다 그리셨어요?
윤곽선 없다 이렇게 하세요. 자, 요거 하나 그렸습니다. 컨트롤, 자, 이제 얘를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D 눌러보세요. D. V가 아니고 D요. 예, D는 우리가 복제라고 부르는 건데 굉장히 대단한 애입니다. 복제.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자, 요 애 있죠, 요 애. 요거의 방향키로 통통통통 위로 올려보세요. 요렇게. 그래서 얘랑 똑같은지 높낮이 비교하신 다음에 그래 같아. 그럼 옆으로 요렇게 나란히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놓으세요. 돼요? 다 된 겁니까?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키하고 위로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해서 높이가 확실히 맞는지 보시고 맞아요? 그러면 컨트롤 D D D D D D D D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DDD예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네. 그렇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위에 요 도형들 있죠, 동그라미. 요거를 모두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요? 마우스로 한 요 정도 위에다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찍 끌면은 이렇게 이 도형 동그라미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하여 잡으세요. 놓으세요. 어때요? 오, 선택이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는 컨트롤 C, 컨트롤 D요? 아니요. 컨트롤 C 하고 한 번만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V 누르세요. V. 그럼 이렇게 하나 생기죠. 이때 방향키로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를 해보시기 바래요. 통통통통 약간 걸쳐서 배치를 해보세요. 됐습니까? 똑같이 안 만들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도 되고 저는 약간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다 됐나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대로도 이쁘죠? 이대로도 이뻐요. 근데 저는 자, 이 상태에서 자, 조금 더 이제 배워볼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1번 자, 다시 한번 요 위에 동그라미 선택해 보세요. 사각형부터 선택해 봅니다. 안에 하얀색 도화지 클릭 이렇게 한번 클릭했어요. 이거에다가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컨트롤 키 누르셨나요? 누른 상태에서 요 위에 동그라미를 모조리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됩니까?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도 이렇게 아래로 동그라미도 이렇게 선택을 해요. 다 됐어요? 그러면 모두 위에 동그라미, 가운데 사각형, 아래 동그라미 모두 선택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 메뉴 보이세요? 요거 눌러서 도형 병합이라는 아주 유용한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요. 나는 여기에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교차해요, 빼기해요 이런 애들 있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이게 통합이에요. 통합은 두 도형 간에 두 도형들이 있으면은 그 두 도형을 하나로 합하는 역할이에요. 와, 이 모양 보세요. 마치 울타리 만들어 놓은 느낌이죠. 이 느낌이 좋으면 요거 통합을 누르시고 결합은 그 중에서 두 개 중에 겹치는 부분을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합이에요. 보이죠? 이 모양도 아마 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면 결합. 그 다음에 여기 조각은 겹치는 애들을 다 조각조각 내버리는 거고 교차는 아예 중복되는 거 빼버리자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것만 골라보자. 근데
사실 동그라미하고 조그만 동그라미하고 사각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주 미약하죠. 그 다음에 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딱딱 빼버려라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모양이 바로 빼기예요. 예, 이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예,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와, 특이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도형을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틈나는 대로 만들어 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글씨를 쓸 거예요. 어떻게요? 예, 당연히 여기 여러분 홈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홈에서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있습니까? 눌러요. 눌러서 자, 요 바깥에 클릭하고 쓰세요. 클릭하고 이렇게 쓰죠. 커피니까 묵직한 바디감 엔터. 그 다음에 산뜻한 산미. 됐습니까? 예, 묵직한 바디감 산뜻한 산미. 됐죠? 자, 요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자, 쓰고 요 애를 요렇게 끌어다가 요 위에다 요렇게 올려놨어요. 자, 글씨 크기를 조금 늘려볼게요. 크게 키우자. 됐나요? 그 다음에 글씨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을 1.5 요 정도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씨체와 글자 색이 어떠냐에 따라 이미지가 완전 달라져요. 자, 글씨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한번 골라보죠. 자, 저는 커피가 너무 딱딱한 거는 원치 않습니다. 조금 부드럽게요. 요거 글씨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색은요, 이 커피 콩의 색깔 있죠. 그래서 요거 글꼴색 눌러서 어떤 거? 스포이트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톡. 어때요? 아, 네,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글자색 들어간 거예요. 이뻐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됐나요?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한 번만 더 눌러볼까요? 참고로 많이 쓴 도형은 요 위에 표시가 됩니다. 요거 눌러도 돼요. 자, 그리고 씁니다. 얘가 제프 이렇게 썼어요. 얘가 체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내가 파는 게 얘가 체프예요. 이거 이렇게 됐죠? 자, 얘가 체프 썼습니다. 글씨 크기 키우세요. 좀 더 우리가 팔려는 물건, 우리가 소개하려는 물건은 무엇이다. 이름을 표시하는 거니까 좀 더 굵게 하면 좋겠죠? 자, 굵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바로 글자 색에서 스포이드 눌러서 글자 색을 아까 커피 원두보다 조금 다크한 색깔로 칠해보죠. 요 색깔. 어때요? 아, 들어갔네? 그 다음에 여러분 글씨체 하나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눈에 딱 띄는 색상으로 글자체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돼요. 어때요? 얘가 체프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오, 벌써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이 종이 어때요? 너무 좀 뚱뚱한 것 같아요. 조금 날씬하게 다이어트 좀 합시다. 요렇게 깔끔하죠? 자,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제가 무엇을 이용하라고 했나요? 네, 선 클릭해서 여기 위에 마치 이 지저분한 스케치북 위에 한 장을 뜯는 느낌으로 살짝 너무 여러분 선을 끝에서 끝까지 그으면 좀 답답한 느낌 있으니까 살짝 여유를 남기세요. 선색은요. 참고로 여러분 윤곽선에서 선색은
스포이트 눌러서 또 여기 이 이미지 색상과 비슷한 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통일감이 있게요. 훨씬 더 깔끔하다. 그쵸? 그리고 요 선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보세요. 방향키로 통통통 아래로 내려오세요. 아래도 똑같이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여러분 만약에 뭐 이거 파는 거다 그러면 예가체프 얼마 여기다 가격을 아예 써도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 써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어때요? 딱 봐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쁘다. 당연히 이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가 좀 너무 밋밋한 느낌이 들면은 이건 좀 가능할까요? 도형에서 여기 여러분 타원 있죠. 이것도 이렇게 타원 클릭해서 이 커피 원두 모양을 보니까 약간 타원이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타원을요? 네, 이렇게 아래로 끌면 이런 모양 만들어져요. 이게 커피 원두예요? 네, 저 커피 원두라고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빼요. 채우기 없음. 이게 뭐야? 없음. 그 다음에 윤곽선은 커피 색상 여러분 우리가 고른 색상 여기 나오죠? 이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네네네. 됐나요? 그리고 요애를 회전을 살짝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너무 큰가? 조금 작게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커피 원두냐고 따지시는데 윤곽 도형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곡선 자유형 곡선이 있거든요. 요애를 클릭해서 요 사이에 찍 하나를 그리세요. 선을. 이거 가능해요? 안 되면 몇 번 연습하세요. 이렇게 내가 연필 붙잡고 찍 그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선색 비슷한 색으로 넣어주면 돼요.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깔끔하네? 그럼요. 이 느낌이에요. 다 됐으면 이 애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어요. 원하고 도형하고 같이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어때요? 하나도 유치하지 않죠? 잘 그리니까 그런가 보다.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이렇게. 회전도 돼요? 회전하면은 이때 여러분 이 동그라미하고 선하고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범위를 이렇게 살짝 잡으세요. 이렇게.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요 바로 위에 보면 그룹화라는 말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 그룹화 눌러서 그룹 이렇게 누르면 하나예요. 이제 마음 놓고 여기 가운데다 마우스 딱 놓고 돌려보세요. 어때요? 아이고 잘 되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완성. 자, 다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뭐 어딘가에 올리려고 하려면 어때요? 그림 파일로? 맞아요. 저장이 되어야겠죠.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이대로 다 올릴 건지 아니면 일부만 작업을 할 건지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그림 여러분 요 그림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 서식에 자르기 있습니까? 요거 누르면 쓸모없는 걸 여러분이 잘라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되네요. 네, 이렇게. 잘못 자르면요. 다시 늘리면 원상복구 됩니다. 됐죠? 바깥에 클릭. 어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돼요? 자르기에서 저는 조금 더 잘라야겠어요. 요 정도.
됐나요? 얘는 옆으로 약간 이 정도 가게 하고 바깥에 클릭. 어때요? 아이고 괜찮네? 좋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림 파일로요? 네. 자,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마우스로 얘네들이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즉 이렇게요. 여기다 마우스를 놓고 이만큼 범위를 드래그 해서 탁 놓으면 보세요. 조절점 다 선택된 거 보여요? 조절점이 만약에 얘가 없다면 이 그림 선택 안 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자 그림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파일 형식이 png가 뜨잖아요. 이거를 보통 우리 jpg 많이 쓰죠. jpg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커피다. 그럼 커피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커피 종류 많은데요. 그럼 예가체프 예가체프 올리기 사진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저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img 폴더에 들어가면은 제가 예가체프 이게 이제 원본이었고 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커피.jpg 보이세요? 네, 따닥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정말 그림 파일이네? 어때요? 이렇게 봐도. 깔끔하다. 그럼 여러분이 블로그에 이걸 그냥 올리면 돼요. 또는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 인스타에 그대로 여러분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올리듯이 올리면 돼요. 좋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 사진 올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원두 조금 팔려고 해요.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올려서 어때요?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묵직한 바디에 산뜻한 산미가 느껴진다고? 그러면 이 제품에 당연히 손이 먼저 가죠. 이해돼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파워포인트의 모든 기능을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 알면 더없이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어떻게 하죠? 이러시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만들어서 쓰고 나는 그림 파일이 중요해.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 닫으시면 돼요. 됐죠? 꼭 저장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용지를 여러분이 이거를 여튼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빵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커피 사진 빼고 빵을 팔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재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용도라면 얘를 파일에서 저장해서 여러분이 저장하고자 하는 방에다가 이름을 디자인 이렇게 해서 ppt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활용할 때도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진 지워버리고 이거 딜리트 하면 돼요. 그리고 삽입해서 또 다른 사진 이번엔 빵이야? 그러면 이거 삭제를 하고 이렇게 없애요. 그리고 삽입해서 그림에서 사진에서 빵 사진 있죠. 빵이 필요해. 그러면 빵 사진 하나 이렇게 해서 삽입 갖고 오는 거예요. 나 빵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르기에서 필요 없는 거 다 잘라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사진 이렇게 갖다 놓고 맨 뒤로 보내기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 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다시 범위 잡아서 이번엔 빵
그림으로 저장해서 빵 이름 이렇게 써서 또 여러분이 인스타, 블로그 이런 데다 또 올리면 돼요. 디자인은 처음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은 조금씩 고쳐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네, 딱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파워포인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